왜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종이 달렸을까? 굉장히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비타민 D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인류가 처음에 노화 방주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하였을까 까맸을까 황색이었을까 다 자기 피부 색깔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까무잡잡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때 선크림이 있었겠어요? 그때 공해가 있었겠어요? 햇빛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선크림 같은 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분들이 좀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보다는 약간 털이 많았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유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무슨 원숭이하고 무슨 오랑우탄하고 사람이 같은 거 말도 안 되지. 근데 약간 그 좀 솜털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적인 방어 그게 있었을 것이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좀 중동 쪽을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에덴 동산이 그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 햇빛을 피해서 자꾸만 북유럽 쪽으로 올라가고 또 아시아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또 이쪽 이동을 하고 이러면서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이제 점점 햇빛이 부족한 곳은 피부가 햇빛을 많이 안 보니까 하얘졌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는 학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많은. 우리 딸은 별명이 백색이도 백색. 얼굴이 하얘. 저 원래 피부도 하얀 편인데 저보다 얘가 더 하얗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하얀데 하와이에서 YM 훈련직 받고 브라질에서 아울리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멕시칸 얼굴 비슷하게 엄청 반짝반짝 까마잡잡하게 됐어요. 생식은 먹으니까 얼굴은 반짝반짝하기 좋은데 뭐예요? 더운 곳에 하와이에 있다가 훈련받고 또 아울리치를 브라질 가고 그러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깜짝잡해서 원래 제가 저렇게 그래 하얀 백세였나? 할 정도로 안 하얘요 지금. 완전히 구릿빛이야 구릿빛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타민 D가 멜라닌 색소 생성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비타민 D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 D라고 하면 비타민 D1, D2, D3 그죠? 자, 비타민 D2는요 주로 버섯류나 곰팡이류에 있는 걸 비타민 D 그러니까 균주류 그래서 버섯, 균주 어떤 좋은 곰팡이죠 사람한테 그죠? 그런 거 곰팡이균 유나 어떤 식물 속에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D를 D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3는요. 동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것을 비타민 D3라고 하고요. 비타민 D2와 D3를 1:1 비율로 섞은 것을 비타민 D1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이롬에 들어있는 이롬에 칼슘에 비타민 D가 들어있죠. 이롬 칼슘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뭐가요? 비타민 D3가 들어있어요. 왜? 사람이 먹으니까 비타민 D3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비타민 D.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동물이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D를 비타민 D3라고 합니다. 하는 역할은 비슷하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비타민 D2 이름은 에르고칼시페놀, 비타민 D3는 콜레칼시페놀.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른데 학적으로 너무 깊이 말해봤자 우리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비타민 D가 언제 생성된다고 알고 있어요? 햇빛을 쬐야 될 때. 근데 한여름에 캘리포니아의 태양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그 일주일 동안 일조량이 한 2시간은 돼야지 한여름에 2시간 한여름에 일조량 2시간 돼야지 비타민 D가 충분하게 생성이 되는데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2시간 동안 햇빛이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타민 D는 생성되나 피부는 자외선 직사광선은 발암물질 1호인데 뭐 어떻게 해요? 비타민 D는 생성하나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있으면서 얼굴이 타죠. 피부 잡티 생기고. 우리 여성들은 치명적이죠. 싫어하죠. 그쵸? 그러니까 안 좋아. 요즘에 비타민 D 지금 보충제 많이 드실 때 또 가면은 막 비타민 D 뭐 이렇게 딱 해갖고 약을 팔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제재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재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넘칠 때에 우리 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복통, 구토,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과 간에 기능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비타민 D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먹으면 안 되겠네. 식품 형태로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비타민 D를 검사를 했더니 중요한 것은 넘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90%가 한국 사람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아주 부족하대요. 아주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충분하게 섭취할까?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비타민 D가 햇빛 쬐면 생성되고 우리 나가서 얼굴에 햇빛 좀 받으면은 생성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또 이거 뭐 바르면 자외선 차단제 발라버리면은 잘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는데 우리가 이까지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은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게 첫 번째가 새롭게 뜨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웰런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전 세계 시장 난리가 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이러민 D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바이러민 D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나냐? 부족할 때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난리가 나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칼슘이 흡수가 어떻게 돼요? 비타민 D 때문에 촉진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고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뼈.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면역력이에요. 면역. 이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이 되거나 혹시 음식으로 먹어서 간으로 가면은요. 간에서 바로 면역계가 사용하도록 비타민 D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의대 연구센터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이 암세포 증식의 75%를 억제한다. 암세포 증식의 75%. 예. 그 다음에 암 증식의 75%를 뭐예요? 억제한다. 종양의 크기를 50% 줄이더랍니다. 연구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전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50% 감소하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해조 칼슘이 대장암도 예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타민 D하고 해조 칼슘이 섞이면은 폭발적인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밖에 칼슘 제제 따로 팔고 비타민 D 제제 따로 파는데 우리 이런 칼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같이 섞어 천연으로 들어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우리 회사가 참 성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슘 흡수를 위해서 바이러민 D를 넣어서 하루 권장량에 하루에 3포 먹을 때 90% 들어있거든요. 칼슘도 90%, 비타민 D도 90%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만 도와준 게 아니라 뭐도 예방했다고? 암도 예방했고. 암 환자 필수로 먹어야 되겠네. 종양 크기를 50% 줄이고 종양이 뭐 하는 거? 증식하는 것을 75% 줄인다면 암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2기에서 3기를 나눌 때에 2기까지는 전이가 안 된 사람, 3기부터는 이제 전이가 된 사람 얘기할 때에 2기에서 3기로 이렇게 판별을 할 때에 비타민 D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2기와 3기가 나눠질 정도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비타민 D가 많은 충분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 뭐하고 연결된 질병이죠? 파킨슨 질병하고 연결된 질병이 도파민이죠. 도파민과 그 다음에 세로토닌, 사람 기분을 좋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기분 좋게 하는 세로토닌하고 이 분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치매가 영 들어온다는 결과가 있어요. 영 덜 걸린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0% 미만.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 20%가 치매가 20% 이상이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10% 미만 떨어지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 100명 중에 20명은 치매가 걸리더라. 20명 이상이. 그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그 동맥 관련 질환 있죠. 동맥 관련 질환이라면은 동맥은 깨끗한 피가 흐르는 혈관인데 동맥에 나쁜 게 쌓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동맥경화. 그리고 동맥에 안 좋은 게 심장 주변 동맥에 안 좋은 게 쌓이면 협심증, 부정맥 오죠. 그런 거를 뭐 한다? 비타민 D가 예방해주는 역할도 도와준다. 그런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도와줘요. 나토키나제, 나토자임즈, 우리 프리맥에 들은 나토자임즈 혈전을 녹여주고. 근데 이거를 뭐 한다?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가 또 엄청나게 도와준다. 우리 몸은 한 가지가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섞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비타민 D도 뭐 한다? 한 역할을 한다, 한 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동맥 관련 질환이 걸릴 확률이 80%돼요. 80%.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80%. 그러니까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80%.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비타민 D 하나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뭐예요? 연결되는 것들이 다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부족해도 심장병이 오거든요. 근데 칼슘과 비타민은 칼슘과 비타민 D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의 양질의 비타민 D와 양질의 칼슘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칼슘 부족하면 병 몇 개 걸린다 했습니까? 150까지 병이 온다 그랬죠. 칼슘 부족하면. 근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 따라간다고? 비타민 D가 따라가더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놀라운 것은요. 플루 있죠. 플루. 감기, 독감, 결핵, 폐렴, 호흡기 관련 질환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이 비타민 D가. 그래서 이 전식 발작을 줄이더랍니다. 비타민 D가 많아서. 근데 이 비타민 D가 갑상선 그만인데 갑상선하고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와 스트레스를 조절하잖아요. 그쵸? 대사 조절하고 대사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가 느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쵸? 땀이 바짝바짝 나고 마르고. 기능 저하증은 춥고 살찌고 남자처럼 몸이 남자처럼 바뀌고 그게 저하증과 항진증의 차이예요. 그리고 항진증인 사람은 땀이 바짝 나면 왜? 대사가 하도 빨리 되니까 예민하고 신경질이 잘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타민 D와 이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갑상선, 부갑상선의 역할들을 굉장히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타민 D와 미네랄 중에서 칼슘이에요. 근데 칼슘은 또 마그네슘 이런 거 같이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그걸 하나 집어서 먹을 필요가 없어. 뭐 하나면 끝나요. 이론, 해족칼슘. 온 가족 뼈로만 해족칼슘 하나로 가네. 왜? 해족칼슘은 우리가 뭐 합성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해조류를 그대로 추출해서 동결 건조하여 가루나 갖고 넣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적인 미네랄이나 비타민 D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뭐마해서 동결 건조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 다 있더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고 팀장님처럼 건선 있으신 분 있죠. 건선 있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좋대요. 그래서 건선에 좋다 하면 어디에도 좋겠어요? 아토피에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건선과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이 미네랄, 제가 옛날에 그 피부 아토피 있으신 분들에게 꼭 칼슘을 같이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 있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시라고 했는데 바이타민 D가 실제적으로 건선 치료에 되게 도움이 되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피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바이타민 D와 미네랄을 같이 먹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요. 눈의 황반 변성이죠. 그러니까 황반 변성 그래서 그 시력이 나빠질 때 우리가 지력보도 황반 변성을 방지한다. 루테인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이타민 D도 황반 변성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어디까지 도움이 되냐면요. 치주요. 잇몸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파킨슨십, 아까 말했죠. 도파민 연결돼 있어서 파킨슨십병. 그 다음에 1형 당뇨병 환자. 1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선천성. 그래서 1형 당뇨 환자에게 어릴 때부터 비타민 D를 줬더니 발병을 엄청나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유방 예방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남성 전립선 암하고. 와, 그럼 이건 뭐고 도대체? 우리 몸에 몸 전체하고 연결돼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비타민 D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립선암, 유방암, 그 다음에 아까 호흡기에 좋대죠.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러니까 뭐예요? 비뇨기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 혈압, 뭐 동맥 다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피부병하고도 연결돼 있지. 그 다음에 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칼슘을 충분하게 먹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년에 8파운드, 제가 한국말로 하면 4kg 가까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더라. 그게 아예 저기 났거든요. 그것도 발표를 했거든요. 연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칼슘하고 같이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비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그 다음에 이제 근육병, 이거는 뼈가 칼슘 부족해서 오는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육통. 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관절하고 막 이상하게 살이 아프고 그런 거 많잖아요. 다 비타민 D하고 연결돼 있네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피곤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요즘에 자폐아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 자폐아 출생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시력과 청력 있죠. 요거도 비타민 D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가 있을 때에 다른 영양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 그 다음에 편두통이나 불면증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기억력 떨어지는 데 굉장히 좋고. 왜 햇볕이 부족한 나라가 암 발병률이 높은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햇볕이 부족한 나라들이. 그래서 좋고요. 그 다음에 왜 염증이 있어갖고 막 생리할 때마다 자궁이나 이런데 염증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하는 그거 말고, 염증도 없는데 생리통을 심하게 겪는, 그 다음에 호르몬 그런, 바이타민 D가 호르몬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없는데 생리통을 심하게 겪는 여성들한테 바이타민 D를 충분하게 먹게 했더니 생리통이 없어지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그 비타민 D가 칼시페리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칼시페리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간에서 칼시페리올이라고 바뀐 성분은 면역계가 사용을 하고, 다시 비타민 D가 어디로 가냐면은 그 소장 하부와 신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소장 하부와 칼슘에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신장에 가면은 칼시트리올이라는 성분으로, 이게 칼시페리올로 바뀌는데, 칼시트리올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랬죠. 칼슘의 99%는 뼈로 흡수가 되지만은 칼슘의 1%는 어디에 떠다녀야 돼요? 피 안에 떠다녀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칼슘 이온. 우리가 왜 알칼리 이온수 하냐면, 알칼리 이온수 안에는 칼슘 이온 형태의 미네랄, 칼카나마,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이온 형태로 알칼리 이온수에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수소수 하는데, 수소수 알칼리, 우리 이론 지금 주베니스 7, 주베니스 5에 수소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엄청나게 풍부하게 나오는데, 시중에 파는 수소수는 알칼리성도 아니고 중성이면서 수소만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 직접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알칼리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은 아니래, 수소만 있대. 그런데 그게 더 좋다고 알칼리성도 아닌 수소만 있다는 물을 사 드시는 분들은 돈 낭비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 알칼리 이온수에는 알칼리성이면서 뭐예요? 수소도 풍부해요. 엄청나게 풍부해요. 수소수사에서 말하는 수소 양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우리 이롬의 이온수기는 수소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를 바꾸시는 분들은 돈 낭비 엄청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절대 돈 낭비 안 하시도록 도와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몸에 좋은 거 좋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칼슘이 혈중에 피중에서 떠다니는데 이게 잘 어느 정도 1% 정도가 잘 떠다녀야지만이 우리 몸 전체를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면서 몸이 자율신경이 제대로 돌아가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항상성, 호모스테이시스, 그래서 몸의 항상성을 잘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칼슘 이온 1%예요. 혈중에 있는. 이거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신정에서 칼시트리올로 바뀌면서 혈중에 칼슘이 잘 돌아다니도록 이온 형태로 잘 돌아다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줘서 면역계와 혈관계와 모든 몸 전체 계통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항상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통, 이빨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칼슘을 하루에 우리 이론 칼슘 하루에 3포 먹으면은 칼슘도 하루 권장량 90%, 비타민 D도 90% 하루 3포 먹으면 어저께 누가 물어보면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나요? 6개, 식후에 반드시 식후에 6개, 2개, 하루에 6개씩을 꾸준히 드시면 언제 검사해보면 될까요? 10개월 지나서 검사해보세요. 10개월 지나서 검사해보시라고 권장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뭐가 다르죠? 흡수율이 달라요. 어떤 분이 그래서 자기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매일 멸치를 그렇게 드신대요. 효과가 멸치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게 낫겠지만 흡수가 소장의 장상의 위와 장의 장상에 따라서 위가 안 좋고 장의 흡수력이 약하신 분들은요 5%도 흡수가 안 돼. 먹은 것에. 그러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미네랄, 굵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칼슘이. 그러니까 내가 위가 약하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흡수 잘 되는 칼슘을 선택하시되 내 위와 장을 뭐하게 더 좋은 형태로 만들어 도와주게끔 만들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효모를 꼭 같이 드시고 장이 약하신 분들은 밸런스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같이 드시면서 칼슘을 같이 드시면 빨리 골다공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 있으시면요 어제도 누가 뒤로 이게 약간 넘어졌는데 골반뼈가 부러졌대요. 여러분 나이 60에서 이제 70 전후 60에서 70 전후 되신 분들이 조금만 가서 부딪혔는데 뼈 부러졌다. 그 다음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은 너무 좋고 그래도 이미 골다공증이 왔다 해도 뭐예요? 희망은 있어요. 저는 이미 골다공증이 오신 분들도 우리 이론 칼슘과 아까 말씀드렸던 효모와 밸런스 이론 칼슘으로 좋아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이번 달에 있는 칼슘 2박스에 뭘 줍니까? 멀티 비타민 드리잖아요. 멀티 비타민,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고 멀티 비타민, 비타민 A, B, C, D 다 들어있는 데다가 효소까지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칼슘 2박스에 멀티 비타민 주는 이런 기회들을 많은 분들이 특히나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왜 비타민을 강조하냐면은 우리 멀티 비타민들 비타민 C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C는 모든 영양소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등대란 깜깜한 바다에 비추는 불이죠, 그렇죠? 우리 몸도 깜깜해. 근데 비타민 C가 탁 들어있으면요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소가 내가 어디로 갈까 했을 때 거기 비춰줘서 거기로 가게 해주는 게 그래서 영양소의 등대가 비타민 C라 그래요. 몸에 합성 안 되죠. 밖에서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멀티 비타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 특히 비타민 B 분들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도 신경계나 이 골격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부족한 게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서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음식 좋은 거 먹어도 역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 이 비타민 D도 우리가 별로 평소에 칼슘 흡수에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D가 부족할 시 어떤 병이 올 수 있다? 당뇨병,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대장암, 골다공증, 고혈압, 구루병, 피부병,
그 다음에 비만에 좋고 근육통 예방에 도움이 되고 충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천식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고 자폐 생기지 않게 도와주고 시력 그 다음에 자폐증이 있는 아이다 하더라도 비타민 D를 줬을 때 훨씬 더 증상이 좋아진다. 이거 꼭 기억하고 또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난청 그 다음에 불면증, 편두통,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이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아지도록 도와주고 치매 예방해주고요. 예, 생리통, 염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리통 심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너무 좋다 그쵸? 하루 권장량이 최소 하루 200IU를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보통 400IU를 먹고 좀 이렇게 좀 이런 금방 말했던 그런 정상들 몸에 막 이러면 근육통이 있거나 이빨이 아프거나 몸에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런 분들은요. 그리고 뼈가 잘 부러지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800IU를 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론 칼슘의 한 포가 하루 권장량 30%라고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밥 먹고 하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이 90%가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먹냐면은 아침 먹고 한 개, 점심 먹고 한 개, 저녁 먹고 2개를 먹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녁에는 흡수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신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골다공증 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골다공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뼈 나이가 10년 가까이 젊어졌잖아요. 저는 검사하니까 골밀도 검사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이 좋아질까요? 진짜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네, 좋아진 사람 저 많이 봤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론 칼슘처럼 해조류를 가지고 흡수가 잘 되는 돌이 안 되는 칼슘이 있는가 하면 또 흡수 잘 안 돼서 돌아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칼슘이 있으니까 정말 칼슘 선택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조 칼슘이 너무너무 흡수가 잘 돼요. 99.999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해조 칼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고 이미 골다공 있으신 분 하루에 몇 개? 6개 드셔서 꼭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골다공증 너무 심한 분이 골다공증만 좋아진 게 저처럼 뼈 나이가 그분 이제 60 넘었는데 뼈 나이가 엄청 젊어진 거를 7년 젊어졌다고 판정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뿐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이 좋아지고 골밀도가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꼭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건물에도 철근 콘크리트가 실해야지 건물도 튼튼하듯이 우리 몸도 정말 이런 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봤던 비타민 D의 역할을 꼭 기억하고 칼슘과 비타민 D와 마그네슘과 좋은 미네랄 같이 있는 우리 이론 칼슘을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